아이를 안 낳는 사회는 미래가 없어요.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면 그게 바로 한국의 문제예요. 한국은 이 말을 너무 오래 피했어요. 개인의 선택이죠. 요즘 시대가 바뀌죠. 결혼 안 해도 행복할 수 있죠. 맞아요. 개인은 선택할 수 있어요. 결혼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아이 안 낳아도 오늘 당장 문제는 없어요. 근데 나라 전체가 그렇게 가면은 그건 선택이 아니라 멸종이에요. 카페는 열려있고 지하철은 빠르고 아파트는 높고 배달은 20분 만에 오는데 그 안에 아이가 사라지면은 그 사회는 그냥 예쁘게 늙어가는 겁니다.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부드럽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한국은 지금 자기 미래를 스스로 비싸게 만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가족을 싫어하게 된 게 아니에요. 아이를 싫어하게 된 것도 아니에요. 책임감이 다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한국이 결혼을 합정처럼 만들어버렸고 아이를 낳는 순간 부모 인생이 압수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살 때는 술자리에서 진짜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야, 결혼하면은 끝이지. 애 낳으면은 진짜 인생 끝이지. 요즘 누가 미쳤다고 애를 낳냐? 사람들이 웃으면서 말해요. 근데 그 웃음 안에 농담만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보기가 있어요. 분노도 있고 겁도 있고 체념도 있어요. 한 번은 한국 아는 형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 형은 진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회사도 오래 다니고 술도 막 마시는 사람 아니고 돈도 함부로 안 주고 부모님한테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밥을 먹다가 갑자기 말을 하더라고요. 헨리야, 나 결혼하고 싶은데 계산하면 못하겠어. 계산하면 못하는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렸어요. 사랑을 말하는데 계산기는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형이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월급, 전세, 대출, 부모님 병원비, 생활비, 결혼식, 나중에 아이 교육비. 그걸 보는데 결혼 준비가 아니라 전쟁 계획서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 혼자 힘든 건 괜찮은데 애까지 이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게 무섭다. 그때 저는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은 아이를 싫어하는 게 아니구나. 미래를 무서워하는 거구나.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그냥 아기 한 명 키우는 거 아니에요. 아이의 영어, 수학, 학원, 대학, 취업, 전세, 결혼. 심지어 아이가 30대가 될 때까지 부모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이 돌아가요. 서양에서는 아이가 18살 정도 되면은 일단 나가서 살아보려고 하는 문화가 강해요. 좋다는 말 아니에요. 솔직히 그 문화가 차갑기도 해요. 가족이 너무 쉽게 떨어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너무 얇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반대예요. 한국 부모는 아이가 성인이 돼도 마음에서 잘 못 끊어요. 대학 가도 걱정, 취업해도 걱정, 연애도 걱정, 결혼해도 걱정. 잘못 구하면은 또 부모가 무너져요. 이건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 너무 무거워지면은 다음 세대는 그 사랑을 보고 도망가요. 왜냐면 그게 사랑처럼 안 보이고 평생 계약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지금 젊은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제한하고 있어요. 서양처럼 독립적으로 살라고 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라고 해요. 남 눈치 보지 말라고 해요. 나답게 살라고 해요. 근데 결혼하는 순간 갑자기 옛날 한국 부모처럼 희생하라고 해요. 집도 책임져. 아이도 책임져. 부모도 챙겨. 회사도 버텨. 학원도 알아봐. 비교도 견뎌. 노후도 준비해. 이게 자유예요?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이건 서양식 개인주의와 한국식 가족 희생을 최악으로 섞어놓은 괴물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를 해야 하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 질문 했을 때는 사회가 답을 못 줘요. 그냥 말해요. 나라가 위험해. 줄자놀이 문제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기적이야.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 이기적이라서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낳으면은 자기 인생이 박살날 것 같아서 안 낳는 거예요. 그게 훨씬 무서운 말이에요. 이기적이면은 설득할 수 있어요. 근데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은 말로 못 붙잡아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서양식 개인주의가 뭔지 몸으로 봤어요. 겉으로는 진짜 뭐해서 보여요. 누가 누구한테 간접 안 하고 가족이 인생을 잡아당기지 않고 혼자 살아도 이상하게 안 보고 결혼 안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처음에는 자유로워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자유 뒤에 있는 냉기가 보여요. 명절에 혼자 있는 사람들, 부모랑 몇 달 동안 통화 안 하는 사람들, 힘들어도 친구한테 깊게 기대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도 간섭하지 않지만 아무도 끝까지 책임지지 않은 관계들, 그게 서양의 그림자예요. 한국은 그 그림자를 너무 쉽게 보고 있어요. 서양의 자유만 멋있게 보고 그 뒤에는 외로움, 가족 해제, 노인 고립, 공동체 붕괴는 잘 안 봐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한국은 서양처럼 살 준비가 안 됐어요. 이 말을 세게 들을 수 있는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은 개인주의를 감당할 구조가 아직 없어요. 집값은 미쳤고, 교육은 경쟁 미쳤고, 회사 문화는 아직 사람을 갈아넣고, 부모 책임은 너무 무겁고, 비교는 숨 쉴 틈이 없이 따라와요. 이 상태에서 개인으로 살아라 라고 하면은 사람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혼자 무너져요. 서양식 독립은 어느 정도 사회가 바짝 쳐야 가능해요. 근데 한국은 아직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아이가 조금만 늦어도 부모가 죄인이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학원 안 보내면 불안하고, 영어 늦으면 불안하고, 친구보다 뒤처지면 불안하고, 좋은 학교 못 가면 부모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사람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말해요. 그건 부탁이 아니라 희생하라는 명령처럼 들려요. 저는 호주에서 공항 갈 때마다 이 차이를 많이 느껴요. 여기는 한국보다 느리고 답답하고 서비스도 느리고 문제도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잔디에서 그냥 뛰어놀아요. 부모들이 완벽한 매니저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이 인생이 하나의 입시 프로젝트처럼 보이지 않아요. 물론 여기도 돈 문제 많아요. 집값도 비싸고 다 좋은 나라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한국처럼 아이를 낳는 순간 인생 전체가 경쟁장으로 끌려 들어가는 느낌은 덜해요. 한국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를 실패 가능성을 매일 막는 느낌이에요. 그럼 부모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방어 시스템이 돼요. 그걸 20대가 봐요. 30대가 봐요. 그리고 조용히 결론 내리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못 살겠다. 이 말이 나라 입장에서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건 단순히 애를 안 낳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회의 미래를 못 믿겠다는 말이에요. 출산율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나라 사람들이 내일은 믿는지 안 믿는지 보여주는 가장 잔인한 투표예요. 투표소에 가서 찍는 표보다 더 정직해요. 사람들은 말로는 나라를 사랑할 수 있어. 한국 좋다고 말할 수 있어. 편하다고 말할 수 있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건 몸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미래에 내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야 해요, 여러분. 한국은 안전한 나라예요. 편한 나라예요. 빠른 나라예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안전하고 편하다고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는 뜻은 아니에요. 밤에 걸어다니기 안전한 것과 미래를 낳기 안전한 것은 달라요. 한국은 전자는 잘해요. 근데 후자는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아이를 낳아도 부모가 사회에서 버려지지 않다는 믿음, 아이를 키워도 내 인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다는 믿음, 조금 늦어도 괜찮다는 믿음, 완벽하지 않아도 가족이 버틸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아요. 아무리 돈을 쳐도 사람이 마음이 안 움직여요. 돈은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은 돈만 보고 아이를 낳지 않아요. 사람은 미래가 견딜만 하다고 느낄 때 아이를 낳아요. 지금 한국은 젊은 사람에게는 미래가 견딜만 하다는 느낌을 못 주고 있어요. 오히려 계속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결혼하면 좋네, 아이 낳으면 좋네, 집이 없으면 시작도 못해, 직장에서 눈치 봐, 부모 되면은 네가 알아서 해, 실패하면은 네 책임이야. 그러면서 뉴스에서는 출산율이 근일이라고 말해요.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풀을 찔러놓고 왜 집이 다니고 묻는 것과 비슷해요. 한국은 지금 서양을 따라가면서 가장 위험한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서양의 개인주의에는 달콤해 보여요. 내 삶, 내 행복, 내 시간, 내 자유. 듣기 좋죠. 근데 그 말이 가족, 아이, 희생, 책임, 공동체를 전부 짐처럼 만들기 시작하면은 그 사회는 늙기 시작해요. 조용히 늙어요. 처음은 아무도 못 느껴요. 카페는 여전히 붐비고, 거리는 사람이 많고, 아파트 불빛도 많고. 근데 어린이집이 줄고, 학교도 줄고, 젊은 부부가 줄고, 아이 웃음소리가 줄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라 전체가 노인이 얼굴이 돼요. 그때 가서 정신 차리면 늦어요. 출산율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올리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아이를 낳는 문화는 돈으로만 사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왜냐면 아이를 낳는 문화는 돈으로만 사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건 믿음이고 분위기고 사람 사이의 약속이고 사회가 부모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지금 한국이 보내는 신호는 너무 차가워요. 나아라. 근데 지금은 네가 져라. 이러면은 아무도 안 나아요. 진짜로 미래를 원하면 한국은 젊은 사람은 비난하기 전에 자기가 만든 조건을 봐야 해요. 결혼이 왜 벌칙처럼 보이는지, 아이가 왜 축복보다 부담으로 먼저 보이는지, 가족이 왜 사랑보다 비용으로 먼저 계산되는지 이걸 똑바로 봐야 돼요. 아이를 안 낳는 사회는 미래가 없어요. 근데 아이를 낳기 싫게 만든 사회도 미래를 가질 자격이 없어요. 이게 제일 불편한 진실이에요, 여러분. 한국이 정말 미래를 원하면 젊은 사람에게는 애국심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미래를 낳아도 무섭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야 해요. 그걸 못하면은 한국은 아이를 잃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자기 미래를 믿는 마음부터 잃게 될 겁니다.